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국제화에 역주행하는 중국, 영어 공부하지 마, 시진핑 우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국제화에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쌍감정책, 그리고 지금 게임 산업의 육성을 막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특히 컨텐츠에 대해서 보지 말라고 말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특히 이번에 중국이 사교육 시장을 제한을 하면서 외국 원서로 공부를 못하게 하여 서방 세계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라는 쌍감 정책을 발표를 했죠. 이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영어 퇴출에 나서는 중국, 원서도 못 보게 하고 시험도 줄인다. 시진핑 우상화.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화에 대해서 역행하는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중국의 쌍감 정책은 결국 국제화를 역행한 정책으로 이번에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쌍감 정책이라는 것은 중국의 의무 교육의 단계의 학업 부담 및 방과 후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이었는데,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물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키워서 출생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이 3년 안에 교육 불투명 문제를 해결을 하고 출산을 장려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출산 장려라는 거죠. 출산 장려가 뭐와 연결이 돼 있냐? 결국은 국가적 경쟁력 확보도 되지만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외국 교재의 수입 금지, 외국 교재를 사용한 온라인 강좌 금지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한 발 더 나가 영어 시험을 못하도록 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 교과 과정에서 영어도 공부하지 말고 영어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뉴욕타임즈 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교육당국이 지난달 이 지역 초등학교가 기말고사에서 영어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쌍감 정책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돼요.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 정부가 나선 것처럼은 보이지만 이 근본적인 배경에는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겠다라는 보도가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웃긴 점은 영어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시진핑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관련 학습 자료라는 교과서를 의무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어를 공부하는 대신에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주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영어로 된 책을 통한 신문물의 유입을 차단을 시키고 공산주의와 시진핑에 대한 맹목적 찬양을 만들 수 있는 공산당원으로의 성장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대를 역행하는 중국의 영어 공부 반대입니다. 중국의 영어 공부 반대의 움직임은 개방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중국은 1970년대에 개방정책을 시행한 이래 이때 당시에 핑퐁 외교 닉슨 대통령 시절이었었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과 중국의 덩 샤오핑이 핑퐁 외교를 통해서 문물을 열고 대만은 팽당하고 이랬던 시기였는데, 이때 당시에 영어 교육을 장려를 했고 이후 영어는 초등학교 과목으로까지 채택이 됩니다. 중국은 한동안 개방정책에 발맞춰서 영어 교육을 거국적으로 장려해 왔던 것이죠. 한때 영어 교육은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동의어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개방 정책은 중국을 닫힌 나라에서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죠. 이렇게 영어 교육을 장려했던 중국이 이제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정점으로 중국의 영어 교육 장려 흐름이 꺾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 이후 미중 갈등이 고조가 되고 중국 내 국수주의 감정이 부상을 하면서 제동을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정치적인 이유예요.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중국의 위대성을 세계에 펼치는데 이것이 미국의 눈의 가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을 점점 압박하는 강도가 높아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하는 정책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13년 드디어 시진핑이 들어오죠. 시진핑이 들어온 이후에 1대1로가 일어나고 1대1로를 통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AIIB도 만들어지면서 세계가 지금 1대1로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오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월에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정협 의원인 쉬진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필수 과목에서 영어를 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영어를 빼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대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 발표가 결코 헌이 아니었음을 지금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의 제안은 국가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청년부가 실행한 관련 설문에서 11만여 명은 휘의원 의견에 반대하면서 중국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약 10만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취의원의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영어 대신 중국의 언어 그리고 문화를 더 깊이 배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에 대한 쉬진 의원의 의견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다는 거죠. 11만 명과 10만 명 이렇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 정부는 이 쉬진 의원의 의견에 따라서 이 발표가 결코 우연히 나온 의견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거죠. 쉬진 의원의 의견에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 해외 교과서의 사용을 막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진 의원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는 배우지 말고 영어를 배우지 말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이 배워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더 알아가 보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을 그대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역사, 문화가 날조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동북공정을 통해서 김치도 그렇고 한복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하이뿐만 아니라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것이 상하이죠. 이 상하이뿐만 아니라 작년에 중국 교육당국은 초중학교 교과서에서 해외 교과서 사용을 막았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이고 이것에 발맞춰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영어 교과서 사용이 금지된 것이죠. 그러나 사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해외 교재 적용, 이를 통한 온라인 교육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봐야 될 것은 중국 내에서의 영어 교육은 되게 중요한데 국가에서는 영어 교육을 하지 마라. 중학교까지 고등학교에 가서 배워라 라고 했는데 사교육 시장에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교육의 노력에 의해서 노력은 이번 쌍감 정책을 통하여 아예 진입조차 막아버린 것이죠. 여기에 정책담론단은 대학 입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아예 빼는 것까지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영어 시험이 대학교 올라가는데 시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등한시할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대학가까지 연결이 되어 간다라는 것인데요. 이번 여름에 시작되었던 쌍감 정책을 시작으로 해서 사교육 교육의 금지는 수년간 영어를 가리키는 사업을 해온 지금 온라인 사업 아니면 사교육 사업 이러한 회사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사교육 업체로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그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게 된 것이죠. 점점 수준이 낮은 공부를 시키고 이 공부를 시킴으로써 숙제도 학교에서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집에 가서는 부모들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하여 대학생들에게도 타격이 가해져 가고 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대학 관계자는 뉴욕타임즈지의 저널리즘, 헌법 같이 더 예민한 과목일수록 영어 원서, 번역본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허용한 교재들은 학문적 가치가 아닌 정부 충성도에 따라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라는 지금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 여름 시진핑 주석의 모교로 알려진 칭화대는
신입생들에게 노인과마다 중국어 번역본을 합격 선물로 보냈다가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편지에 칭화대 총장은 학생들이 용기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한다 라고 썼으나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왜 중국이 아니라 미국 작품을 택했냐 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원래 외국어 배우기를 강조했던 나라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수년 전만 해도 중국 정부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1982년 중국의 1000만 가구가 BBC 영어 프로그램인 Follow Me를 시청을 했으며 영어 배우기라는 이름의 잡지는 50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2019년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에 따르면 2018년 중국 학생 2억 명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진학에까지 외국어 수업을 들었고 그중 다수는 영어를 배우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영어로의 공부의 갈증은 그들에게 계속 있었다. 그런데 완전히 깡그리 막아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 외국어 교재의 중국 확산을 막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우등반도 없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쌍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말, 공휴일, 방학 모두 사교육 금지. 두 번째, 온라인 사교육 금지. 세 번째, 방과 후 1시간 이상 걸리는 숙제 금지. 네 번째, 기존 사교육 기관의 모든 학원 비영리 단체로 등록. 다섯 번째, 비밀리에 사교육 적발 시 공안에 체포. 여섯 번째, 영어 수업 및 영어 사용 금지. 일곱 번째, 체육, 기술, 문화, 예술 등을 제외한 기타 사교육 기관 신규 허가 금지. 가정, 호텔, 카페에서의 개인 교습이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교습을 하는 행위인 우회 사교육 또한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영어 수업, 영어 사용 금지이고 그리고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교습을 하는 행위인 우회 사교육 정책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에게 공부를 막는 이러한 현상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할 사람은 시킨다. 그래서 비밀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잡혀가요. 바로 잡혀가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지금 우회 사교육은 좀 힘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등반도 없앴습니다. 시험 성적 순위를 매기거나 이를 공개해서도 안 되고 시험 성적에 따라 소속반이나 자리를 조정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대학 능력 시험만 볼 때까지 그냥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 왜 이렇게 중국은 외국의 교재 확산을 막고 영어를 막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등반도 없앨까라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을 하향 평준화를 만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 문물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특히 중국 사회에서 영어를 배우고 원서를 보는 사람들은 점점 중국에 대한 회의를 느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원서는 그들의 지식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문물도 배울 수 있지만 이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그리고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교재의 중국 확산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점점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중국이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세대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다라는 게 고위층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주장함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고 홍콩을 때려잡는 이유도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홍콩과 같은 경우는 영국의 연장선상이 지금 놓여져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오로지 중국의 공산당에만 충성하고 중국의 공산당의 부역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지금 쌍감 정책, 영어 교육 금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중국 공산당의 지금 하수인 역할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게임업계가 철퇴를 맞았거든요. 왜 게임업계가 철퇴를 맞았냐면 거의 게임 자체가 외국에서의 게임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정말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공산주의에 정말 침투해야 될 시기에 지금 게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본에 대해서 더욱더 노출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그들이 일꾼으로서의 그 세상에 뻗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게임에 매몰되고 그리고 세상과 동떨어지고 중국 공산당과 멀어지고 이러한 상황까지 그들이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게임 업계를 계속 짓누르고 있고 이 짓누르는 것은 아마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영어 금지 이것은 미국의 책을 통한 교재를 통한 그대 미국의 문물, 문화 이것도 다 한꺼번에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또 개혁 개방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을 점차 세국 정책을 하고 있는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이죠. 이 불안한 요소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을 1인 독재자로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더 만들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